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로 혹시 어떤 걸 드셨나요? 아마 10중 8구는 계란이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빵에 곁들인 프라이일 수도 있고, 든든하게 끓여낸 찌개에 들어간 계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출근길에 급하게 산 샌드위치 속에 으깨져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진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일주일에 꽤 여러 번 먹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엄청나게 드시고 계실 텐데, 오늘 저희가 빠이처볼 심층 분석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일본 소비량 통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1인당 연간 약 340개의 계란을 소비한다고 해요. 1년이 365일이니까 와, 이건 거의 매일 하나씩은 무조건 먹는 셈이네요. 그니까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거대한 소비량의 절반은 가정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형태고요. 나머지 절반은 막 외식 산업이나 마요네즈, 빵 같은 가공식품 형태로 보이지 않게 소비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당연하게 냉장고 문을 열고 꺼내는 식재료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존재 자체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확실히 그런 면이 있죠. 너무 흔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공유받은 일본의 농업 및 유통 시스템 텍스트랑 그 유통망 다이어그램을 분석해보면요. 이 작고 둥근 타원형의 식재료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거치는 과정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절대 가볍지 않다. 네, 놀라울 정도로 고도화된 물류 공학, 그리고 생물학적 통제가 결합된 거대한 산업 시스템이 그 뒤에 존재하거든요. 자, 한번 펼쳐볼까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바로 이 숨겨진 여정, 즉 농장에서 식탁까지 계란이 어떻게 도달하는지 그 이면의 과학과 유통망을 낱낱이 해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서 제일 먼저 눈길을 끄는 건 그 생산지에 대한 팩트인데요. 일본 내에서 소비되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계란 중 무려 99%가 국내산이라는 사실입니다. 99%면 사실상 전량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맞아요. 수입산은 단 1%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껍질째 유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액체 상태나 분말 형태의 가공용으로만 쓰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트 매대에서 소비자가 직접 고르는 날개라는 예외 없이 전부 자국 내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뜻이죠. 현대의 그 글로벌화된 식품 유통망을 고려하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국내 생산 비율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의도적인 시스템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정확합니다. 그 의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동의는 바로 식문화에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전체 유통망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 전제로 삼고 있는데요. 아, 그 날계란을 먹는 문화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생식의 일상화입니다. 갓 지은 뜨거운 밥 위에 날계란을 딱 깨서 간장과 비벼 먹거나 왜 전골 요리 먹을 때 고기를 날계란에 찍어 먹는 식습관이 아주 보편적이잖아요. 그렇죠. 스키야키 같은 거 먹을 때요. 맞습니다. 근데 식품을 날로 섭취한다는 것은 식중독이나 살모넬라균 같은 치명적인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는 의미거든요. 아, 그건 진짜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농장에서 알을 수거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수준의 과거 방식으로는 이 생식의 안전성을 도저히 담보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생식이라는 식문화가 전체 양계산업과 유통산업의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거네요. 극한의 위생으로요. 네, 안전하게 날로 먹을 수 있도록 무결점의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지금의 첨단 시스템을 탄생시킨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극한의 위생 관리가 실제로 이뤄지는 심장부로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 자료에서 아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등장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GP 센터입니다. GP 센터. 네, GP, 즉 등급 판정 및 포장센터, 그레이딩 앤 패키징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왠지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사람들이 계란을 크기별로 골라 담는 단순한 공장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이 GP 센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농산물 포장 창고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설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네. 오히려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나 대형 병원의 무균 검수실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농장에서 갓 생산된 모든 계란은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이 거대한 필터링 시스템인 GP센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머릿속으로 그 과정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계장에서 막 수거된 흙이나 깃털이 묻어있는 그 날 것 그대로의 계량들이 GP센터로 딱 들어옵니다. 네, 들어오죠. 그럼 가장 먼저 특수한 브러쉬랑 세정액을 동원해서
표면을 아주 매끄럽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세척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겉을 씻어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기술이 등장하는데요. 아, 그거요? 네, 바로 계란의 속을 투시해서 결함을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자료에 보면 혈란이라는 것을 엄격하게 걸러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혈란이요? 말 그대로 피가 섞인 계란인가요? 맞습니다. 닭이 알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산란 기관에 미세한 모세혈관이 터져서 노른자나 흰자에 핏방울이 살짝 섞여 들어간 계란을 말하거든요. 먹기 좀 꺼려지겠는데요? 영양학적으로나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은 전혀 없습니다만 시각적인 거부감을 확 주죠. 특히 날로 딱 깨서 먹으려고 했는데 피가 섞여 있다면 소비자의 신뢰도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개입을 하는 거군요.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그 정밀한 광학 센서가 이 혈란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라인 밖으로 튕겨냅니다. 흡사 공항의 초고속 수화물 엑스레이 스캐너가 위험물을 순식간에 식별해내는 것과 완벽히 같은 원리죠. 거기에 더해서 사람 육안으로는 도저히 식별이 불가능한 껍질 표면의 미세한 실금까지 기계가 전부 스캔해서 잡아내더라고요. 네, 껍질에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만 있어도 그곳을 통해 세균이 침투해 번식할 수 있거든요. 이건 생식을 전제로 하는 환경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속을 비춰보고 표면의 실금까지 완벽히 걸러낸 계란들은 마지막으로 푸른빛의 자외선, 즉 UV 살균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껍질 외부에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미생물과 세균의 DNA를 아예 파괴해버리는 과정이죠. 이 일련의 과정을 듣다 보면 계란 하나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 투입되는 기술적 인프라가 얼마나 방대한지 실감이 되실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GP센터의 진정한 위력은 이 극한의 위생 검수 이후에 시작되는 분류 공정, 즉 등급 판정, 그레이딩에 있습니다. 아, 이제 크기들로 나누는 거예요? 네, 깨끗해진 계란들은 이제 철저하게 크기와 무게에 따라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 분류 기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대란, 특란 같은 이름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자료에 명시된 일본 농림수산성의 규격을 보면 이 계란의 무게와 크기는 무려 6단계로 아주 달게 쪼개져 있습니다. 가장 작은 SS 사이즈부터 S, MS, M, L, 그리고 가장 거대한 LL 사이즈까지요. 무려 6단계나요? 네. 제일 작은 SS 사이즈가 40g 미만이고 가장 큰 LL 사이즈가 76g 이상을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류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규칙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죠? 바로 각 등급의 기준이 정확하게 6g 단위로 딱딱 나뉜다는 겁니다. 아, 40g에서 46g, 46g에서 52g. 맞아요. 이런 식으로 단 6g의 미세한 무게 차이에 따라 계란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되는 거군요. 그렇죠. 6g이면 대략 100원짜리 동전 하나 무게 정도 될 텐데 시속 수천 개의 계란이 막 쏟아져 나오는 생산 라인에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 무게인 6g의 차이를 오차 없이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물리적으로 분류해내는 컨베이어 시스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농업을 넘어선 초정밀 물류 엔지니어링의 영역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기계가 계란을 각기 다른 레인으로 밀어넣는 거잖아요. 이 기계적인 완벽함도 놀랍지만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아하 모멘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 어떤 부분에서 충격을 받으셨나요? 과연 이 계란의 크기를 결정짓는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죠. 보통은 그냥 덩치가 큰 품종의 닭이 큰 알을 낳거나 아니면 영양분이 풍부한 특별한 사료를 듬뿍 먹이면 계란이 커질 거라고 짐작하기 마련이잖아요. 아주 논리적인 추론입니다만 생물학적인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계란의 크기, 그러니까 40g의 SS 사이즈부터 76g 인상의 LL 사이즈를 결정짓는 아주 핵심적인 변수는 다름 아닌 닭의 나이, 즉 성장 단계입니다. 와, 나이에 따라 계란 크기가 달라진다고요? 네, 닭이 나이를 먹고 성숙해질수록 산란기관도 함께 발달하고 확장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더 크고 무거운 알을 만들어내게 되는 생물학적 섭리인 것이죠. 아,
이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구체적인 숫자로 딱 대입해 보니까 훨씬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숫자를 보면 확 와닿죠? 자료를 보면 생후 4.5개월 정도 된 사람으로 치면 이제 막 청소년기에 접어든 산란계가 처음으로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이때 산란기관이 아직 완전히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낳는 첫 계란들이 바로 가장 작고 가벼운 40g 미만의 SS 사이즈인 거죠. 네, 작은 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생후 18개월 이후가 되면 산란계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상태에 도달하거든요. 바로 이 시점부터 큼직하고 묵직한 L 사이즈나 LL 사이즈의 계란을 본격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마트나 동네 슈퍼마켓에 계란 진열대 앞에 섰을 때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사이즈가 L 사이즈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성숙한 닭들이 많아서 그렇군요. 네, 현재 양계산업 시스템 내에서 생후 18개월 이상 된 성숙한 산란계들의 개체수 비율이 가장 높고요. 이들이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L 사이즈 물량이 시장의 주력을 딱 형성하기 때문이죠. 여기 아주 흥미로운 디테일을 하나 더 덧붙이자면 네. 산란계는 기계처럼 24시간마다 정확히 알을 하나씩 찍어내지 않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평균적인 산란 주기를 보면 닭은 보통 3일에 1개꼴로 계란을 생산합니다. 3일에 1개요? 와, 이 사실을 인지하고 나니까 마트의 플라스틱 팩에 나란히 담긴 10개의 계란들이 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결실이니까요. 그렇죠. 그저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이 아니라 어떤 산란계가 자신의 생물학적 시계에 맞춰서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체내의 영양분과 에너지를 온전히 응축해 만들어낸 하나의 유기적인 결실인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생후 18개월 된 닭의 3일간의 에너지가 단 6g 단위의 아주 정밀한 무게로 환산되어서 우리 눈앞에 진열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식재료를 대하는 경이로움마저 느껴집니다. 하지만 무게와 크기라는 물리적 기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GP센터의 검수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극한의 위생이라는 기준을 완벽히 충족시키기 위해 이 계란들은 이번엔 품질 등급이라는 아주 냉혹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거든요. 품질 등급이요? 네, 크기와는 완전히 독립적인 척도로 내부의 신선도와 결합 여부에 따라서 특급, 1급, 2급, 그리고 등급 우뢰 판정이라는 4단계 피라미드로 다시 한번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야말로 그 GP센터의 첨단 검사 장비들이 100% 실력을 발휘하는 구간이더라고요. 단순히 겉껍질의 색깔이나 매끄러움 같은 외관을 평가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네, 훨씬 깊이 들어가죠. 자료에 명시된 투광 검사라는 아주 흥미로운 공정이 등장하는데요. 아주 강력한 빛의 다발을 빠른 속도로 굴러가는 계란의 밑바닥에서 쏘아 올려서 내부를 엑스레이처럼 그냥 투시해버리는 겁니다. 빛을 통과시켜서 보는 거군요. 네, 이 빛을 통과시켜 보면 계란 내부의 구조가 투명하게 드러나는데 노른자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중앙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흰자의 밀도는 물처럼 탁하게 퍼져 있지 않고 응집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그 내부의 신선도를 기계가 전부 스캔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장 원초적이고 확실한 품질 검증 방식인 한란 검사도 병행됩니다. 한란 검사요? 그건 뭔가요? 말 그대로 껍질을 직접 깨서 내용물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 직접 깨보는 거요? 물론 유통할 모든 계란을 깰 수는 없으니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량을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껍질을 물리적으로 파괴해 봅니다. 접시 위에 깨진 계란을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노른자가 아주 탄력 있게 위로 봉긋 솟아오르는지, 흰자가 넓게 퍼지지 않고 노른자 주위를 단단하게 잘 감싸고 있는지를 물리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이죠. 와, 빛을 통한 비파괴 검사랑 물리적 파괴 검사를 이중으로 교차 적용하는 거네요. 품질의 빈틈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다중 검수 시스템을 모두 통과해야만 비로소 특급과 1급이라는 훈장을 달 수 있는 거거든요. 오, 그럼 특급과 1급만 날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오늘 아침에 날계란을 드신 분이라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올라온 그리고 슈퍼마켓 매대에 진열되어 생식용으로 판매되는 계란은 오직 이 최상의 2등급, 즉 특급과 1급뿐입니다. 나머지 등급들은 매대에 오를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군요. 그렇다면 기준에 미달한 2급이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계란들의 행방이 당연히 궁금해지실 텐데요. 네, 걔네들은 다 버려지나요? 여기서
산업 생태계의 아주 놀라운 효율성이 드러납니다. 2급 판정을 받은 계란은 날로 먹기에는 신선도의 기준선에 미치지 못할 뿐이지 영양 성분이나 기본적인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아, 그럼 어떻게 쓰이죠? 따라서 이들은 마트레대로 가는 대신 가열 공정이 필수적인 가공식품 공장으로 바로 향합니다. 빵, 과자, 마요네즈를 만드는 대규모 원료로 쫙 투입되는 것이죠. 아주 합리적이네요. 반면 껍질에 아주 심각한 금이 갔거나 내부 오염이 의심되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개체들은 식용 라인에서 철저하게 영구적으로 배제됩니다. 식품 안전성이 있어서 타협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와, 최상위 등급은 생식용으로, 중간 등급은 가공용으로, 그리고 불량품은 철저히 폐기하는 완벽한 자원순환과 통제 시스템이네요. 아주 정교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자료의 뒷부분, 특히 유통망 다이어그램을 분석해보면요.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마저도 최근 아주 급격한 구조적 진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계란 유통 경로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현대 물류와 위생공학이 대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주 명확한 트렌드가 보입니다. 어떤 트렌드인가요? 과거 유통망 다이어그램의 중심을 딱 보면 GP센터들이 주로 대규모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즉 소비지 주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의 소규모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들을 트럭에 싣고 일단 도시 근처의 커다란 GP센터로 집항한 다음 거기서 세척하고 포장해서 동네 마트로 분배하는 그런 방식에 가까웠죠. 허브앤스포크 방식 같은 거네요. 하지만 자료에 나타난 최신 유통 트렌드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연계장 바로 옆에, 그러니까 도심이 아닌 산지의 첨단 GP센터를 아예 하나로 딱 병설해서 지어버리는 추세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거리가 가까워지는 수준을 넘어서 생산과 검수를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묶어버리는 거더라고요. 그 산지 병설 트렌드의 정점이자 물류공학의 완전한 결정체가 바로 자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라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철학은 단 하나입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완벽하게 차단한다. 외부 접촉 차단. 이 인라인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상상해보면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거대한 현대식 양계장에서 수십만 마리의 닭들이 막 동시에 알을 낳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양이죠. 과거에는 사람들이나 작은 로봇이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알을 하나하나 수거했겠지만 인라인 시스템에서는 산란개의 케이지 바로 아래에 끊임없이 돌아가는 미세한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벨트가 계속 돌고 있죠. 그래서 닭이 알을 낳는 그 순간 계란은 부드럽게 벨트 위로 탁 굴러 떨어지고 그 벨트는 양계장의 벽을 관통해서 바로 옆 건물에 쥐어진 최첨단 GP센터의 세척 라인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됩니다. 산란부터 포장팩에 담겨 바코드가 딱 찍혀 나오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멈추지 않는 거대한 기계의 흐름 속에서 처리되는 이른바 일관체제가 완성되는 겁니다. 와, 단 한 번도 사람 손을 안 탄다고요? 네, 이 시스템에 가져오는 혁신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양계장과 GP센터 사이를 오가는 운송 트럭 자체가 필요 없어지니까 외부 오염원이 유입될 확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완벽한 방역과 차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요. 사람의 손길이 안 닿으니까 물리적 충격에 의한 파손율도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운송 시간 자체가 삭제되면서 신선도는 극대화되죠. 위생, 효율성, 그리고 비용 절감. 이 세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아낸 물류 혁신의 교과서 같은 사례네요. 심지어 이 완벽한 기계적 통제 속에서도 버려지는 자원을 최소화하는 영리한 유통 방식들도 다이어그램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어떤 방식이죠? 인라인 시스템 속에서 포장되다가 미세하게 깨지거나 아니면 규격에 맞지 않아서 튕겨져 나온 계란들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헐값에 처분되거나 아예 폐기되었을 이 아까운 자원들을 GP센터 내에서 곧바로 껍질을 깨고 흰자와 노른자 액체만 모으는 공정으로 딱 넘겨버립니다. 액란을 만드는 거군요. 네, 이렇게 대량으로 모인 액란은 베이커리 공장이나 식품 가공업체로 다이렉트로 납품되어서 아주 훌륭한 원료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거대한 양계장에서부터 동네 마트의 진열대 그리고 빵 공장에 이르기까지 낭비되는 요소가 단 하나도 없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심층 분석을 통해 해부해본 자료들은 단순히 계란이 어떻게 포장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건조한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었죠.
그 이면에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40g에서 76g 사이의 이 평범한 식재료 하나를 통제하기 위한 인류의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치열한 통제와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생후 4.5개월에서 18개월에 이르는 산란계의 그 생물학적 시간표를 완벽히 이해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혈란을 광학 센서로 다 찾아내고 자외선으로 미생물을 파괴하는 이런 고도의 위생공학, 그리고 산란과 포장을 하나의 컨베이어 벨트로 이어버린 물류 시스템의 진화까지. 네,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이 모든 거대한 산업적 오케스트라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우리 식탁에 안전한 계란 하나가 탁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무심코 프라이팬에 깨뜨린 그 계란 하나가 사실은 자연의 생명력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그 최고 수준의 물류 및 위생공학이 결합된 아주 엄청난 학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요. 이 작고 흔한 식재료가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평소랑 완전 다르게 보이네요.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여운이 남을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토록 완벽한 6g 단위의 규격을 깡 맞추고 생식을 견뎌내는 극한의 위생을 담보하기 위해서 산란기의 생애 주기부터 컨베이어 벨트의 물리적 통제까지 완벽하게 조율되는 과정을 우리는 방금 목격했습니다. 네, 목격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쉽고 저렴하게 소비하고 때로는 냉장고 안에서 방치하다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너무나 쉽게 쓰레기통에 탁 버려버리기도 하는 이런 흔한 음식들이요. 사실은 이토록 거대하고 정교한 산업적 조율과 생명의 에너지가 빚어낸 엄청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지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일상적인 식생활과 내 앞의 식재료를 대하는 태도는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만 할까요? 스스로의 일상을 정말 깊게 돌아보게 만드는 묵직한 질문이네요. 여러분, 오늘 저녁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서 계란 한 판을 카트에 탁 담으시거나 혹은 내일 아침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 요리를 하실 때요. 방금 남겨드린 이 질문과 오늘 저희가 풀어낸 숨겨진 여정들을 한 번쯤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꼭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찰나의 생각만으로도 여러분의 평범한 식탁이 훨씬 더 입체적이고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일상 속 호기심을 아주 지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었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예리한 자료와 통찰을 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꽉 찬 의미가 담긴 아주 맛있는 식사 하시길 바랍니다.